음.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죠. 네, 맞아요. 이게 정해진 운명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정말 마음먹기 달린 건가 싶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그 사이의 관계가 참 복잡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점을 한번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. 네. 저희가 명리학 온라인 미팅 녹취록을 하나 확보했는데요. 이걸 바탕으로 운명이랑 심리가 실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. 특히 명리학적 관점하고 또 심리학적 통찰, 이게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. 네, 여러분께서도 이걸 들으시면서 삶의 여러 면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시고 하고 뭔가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게 저희가 핵심 정보를 잘 전달해 드리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이 녹취록에서 보니까 먼저 심리학, 뭐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거요. 이게 분명 유용하긴 한데 때로는 사람을 너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. 그렇죠. 한 16가지 유형 정도로 나누니까요. 네. 그런데 명리학은 생년월일시를 기반으로 해서 60년간 무려 51만 8,400가지 이상의 조합으로 개인 기질을 본다는 거예요. 51만 가지요? 그 숫자가 엄청나네요. 그러니까요. 거의 사람마다 고유한 삶의 지문이 있다는 얘기처럼 들려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걸 넘어서 정말 개개인의 미묘한 차이까지 보려는 시도인 거죠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명리학하고 심리학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에 대한 분석이에요. 신호지요? 네, 명리학이 개인의 타고난 기질, 그러니까 일종의 설계도를 보여준다면 심리학은 우리가 왜 때때로 그 설계도랑 좀 다르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? 네네,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녹취록에서는 애착 같은 심리적 요인을 언급하는데요. 애착이요? 네,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진짜 욕구를 뭐 무의식적으로 숨기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맞추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해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명리학적인 설계도랑 심리적인 사용 설명서 이걸 같이 봐야 그 사람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. 맞습니다. 딱 그거죠. 예를 들어서 사주상으로는 A라는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왜 자꾸 B처럼 행동할까? 네네. 그 심리적 배경, 뭐 어릴 때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면 더 깊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심리학적 이해가 명리학 해설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거군요.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본성이나 왜곡된 부분을 보는 데 도움이 되고요. 그렇죠. 훨씬 정확해지죠. 이 녹취록에서는 또 명리학 고전, 소식부라는 책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실생활 조언도 하던데요. 이것도 좀 볼까요? 네. 그거 흥미로운 부분 많았어요. 첫째는 사주에서 충, 그러니까 뭔가 부딪히고 깨지는 듯한 그런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요. 네, 충. 이걸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변화나 움직임이 필요한 신호로 받아들이되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좀 조율하는 지혜. 물러서는 지혜? 네, 대신 피위라고 하죠. 그게 필요하다고 강조해요. 강한 바람 불 때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살짝 비켜서는 것처럼요. 현명하게 대처라. 또 힘든 시기, 그러니까 흉한운에 대한 자세도 인상 깊었어요. 네, 그렇죠. 피할 수 없다면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연결, 합을 쳤고 또 미리 운의 흐름을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, 억제하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. 맞아요. 문제를 덮어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 부해라고 하죠. 그럴 때 어려움이 더 빨리 지나간다는 통찰도 있었고요. 네, 부해. 그리고 상황에 맞는 행동의 중요성도 강조돼요. 무조건 기다리는 것, 대시만이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쟁해야 할 때 쟁경도 있다는 거죠. 때를 아는 것, 그리고 나설 때를 아는 것. 그렇죠. 상황 판단을 잘못하면 애써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. 마지막으로 노력의 방향에 대한 조언도 있었죠. 네.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힘들더라도 결국 실질적인 결과, 그러니까 재물, 제왕지향에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주변 도움도 따르고 성과가 난다. 이런 꽤 현실적인 지적이었습니다. 정말 실용적인 조언들이네요. 근데 이렇게 개인적인 삶에 대한 통찰 말고도 녹취록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명리학적 시선도 잠깐 다뤘더라고요. 공정과 공평 이야기요. 네, 맞습니다. 그 부분도 있었죠. 소스에서는 공정과 공평이라는 단어의 미묘한 차이에 주목하는데요. 네, 보통 공정은 결과의 형평성,
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좀 다르게 나눠주는 걸 연상시키고 공평은 기회의 균등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. 네. 녹취록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이 국가재정 지출 같은 상황에서는 약자에게 더 주는 공정을 강조하고 또 이권 배분 같은 다른 상황에서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공평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.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. 아,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. 네, 뭐 그런 분석인 거죠. 이건 명리학적 관점을 사회 형상 분석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요. 물론 저희는 이 분석을 전달하는 거지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명리학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이라는 지도, 이걸 제공하고 심리학은 그 지도를 들고 실제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, 또 행동 패턴, 이걸 이해하는 열쇠를 주는 것 같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이 둘을 함께 활용할 때 나 자신과 세상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? 깊이가 더해지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질문인가요? 여러분의 그 타고난 기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잖아요. 그거랑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학습하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,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한번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요? 아, 내 안의 명리학적 기질과 심리적 반응의 관계를 본다. 네. 그렇게 할 때 앞으로 마주할 삶의 도전이나 기회를 이전과는 어떻게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대처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